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예. 원장님, 이 요즘 보니까 원장님이 한 이 프로가 굉장히 심오하다. 아, 예,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저런 분을 어디서 모셔왔느냐. 그리고 참 이렇게 내가 좀 궁금하다거나 알고 싶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잘해준다 해서 매니아 계층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얼마 전에 참 기상천외한 말을 한 사람이 있죠, 트럼프. 네. 근데 그 사람 표정이에요. 나이가 70 지금 중반이 다 돼가는 사람이 좀 징그러울 정도로 막 표정을 이렇게 하고 막 별별 표정을 다 지어요, 이야기할 때. 말도 징그러운데 표정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밉다고 보니까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빠졌다고 하니까 트럼프의 핵심 척근이라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헛소리 멈춰야 된다고 척근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애적 인격 장애 모습 중에 하나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애가 충만해 있는 상태, 기고만장하죠. 기고만장한 상태에서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을 이용할 수 있고 착취할 수 있고 상대방을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거기에 우월감에 들뜨거든요. 들떠서 그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같은 성향이 만약에 그 자기 애가 손상당하는 상황을 겪게 되면 그 분노 발작은 무시무시합니다. 누가 하나 죽겠네, 분노 발작. 분노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 지도자로서 전 지구인 이 전 지구인을 고려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의 분노 때문에 어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 연설하는 모습 보시면 그 연설하는 거 보면 그 자체가 나는 천재고 너희들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너희들에게 아주 쉬운 단어로 설명할 거야.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그 기고만장한 상태.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될 거야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옛날에 말입니다. 대선에 이제 과정에서인가 그랬을 거예요. 정치인이나 미국의 유명 인사들과 이렇게 거론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니 내 결혼식에 올 때 내가 니한테 얼마 줬지 않냐. 참나 지 결혼식에 하객으로 와달라고 돈을 얼마 주는 그것도 정말 웃기는 거지만 그걸 또 폭로를 또 그래서 사람이 부끄러우면 그거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어떤 심리라서 저 부끄러움을 저렇게 모를 수 있어요? 자기는 우월한 존재고 찬양받아야 될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내가 보살펴주고 그럴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폄하하는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용하는데 실패하거나 착취하는데 실패한 경우에는 그 어마어마한 분노가 뒤따라요. 자, 지금 문재인은 트럼프에 대해서 압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정말 위대하다. 그거는 제대로 하고 있다. 트럼프가 아니면 누가 이래야겠냐. 노벨상은 당신이 받아라. 실제는 자기가 받고 싶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이게 먹혀들고 있다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먹혀들 수밖에 없죠. 그게 그 자기애적 인격 장애 그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그런 모습이. 그래서
그 자기애적 인격장애하고 딜을 할 때는 철저하게 상대방을 그 찬양해주고 높여줘야지 자기가 원하는 일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김정은이도 6월 그렇겠죠. 12일 날 네. 내가 저 인간을 한번 직접 만나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그때 트럼프 딱 만나서는 그 뒤부터 완전 자신감을 가져버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남북이 만나가 작전을 딱 짜서 저 사람은 요러니까 내가 좀 세게 나가면 당신이 가서 또 이렇게 얼르고 그러고는 또 버티다가 또 저쪽이 진짜 좀 성인한 것 같으면 약간 굽혀주는 척하면서 실리는 우리가 취하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둘이서 짜고 치고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 보내는 게 아주 저는 그 트럼프의 그 맹점을 짚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요즘 네. 같은 경우에 저렇게 편지 보내면서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기분이 좀 상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또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베 만났을 때 호주머니에 김정은 편지를 넣고 왔다. 또 자랑을 하잖아요. 네, 과시하는 거죠.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뭐 아름다운 편지가 왔다고. 그럼 뭡니까? 제가 볼 때 저는 과시. 과시. 그런 식으로 과시.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 그전 대통령들에게는 문제거리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나를 찬양하는 편지를 보냈지 않냐. 과시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일단은 이게 중국에 옛날에 보면 뭐 이 후흥론입니까? 후흑학. 얼굴이 두껍고 시커매야 출세를 한다. 후흑학이라는 학문이 책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책 읽어봤는데. 근데 두껍기로 말하면 막 역사상 유례 없이 두꺼운 것 같아요. 대선 막바지에 버스 그거 방송버스 그 부시 사촌하고 타고 가면서 여자는 뭐 내가 뭐 만나면 금방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 하고 뭐 어디를 움켜쥐고 막 이런 이야기를 주줄주줄 떠들어서 공개되었으면 보통 사람이면 멘붕이 와서 얼추 사퇴했을 거고 여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한 다섯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냥 밀고 가서 그게 그 보통 사람의 철면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뭐냐면 자기 확신 이런 뭐 당신들은 저열하고 낮지만 나는 높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일들이 나타나도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연산군이 딱 생각이 나네요. 연산군도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뭐 국왕은 무치하다. 그런 겁니까? 이 사람 자체가 자기는 천재고 그 본인이 자기는 천재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뭐든지 잘할 수 있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과시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같은 유형은 아마 제가 추정을 하기를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을 거예요. 안정되게 그 어릴 때 자꾸 인정받고 사랑받은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는 쪽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과시욕이 강해지고 상대방을 자기를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찬양하는 도구가 찬양을 그만 중지하면 그 다음에 보복이 따르는 거죠. 그런 겁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한국의 운명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걱정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 또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 뭐 좌파들은 필요에 의해서 찬양을 하지만은 트럼프가 전지전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옹호를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트럼프가 다 계산과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다. 걱정할 거 없다. 북한을 이렇게 요리를 잘 할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를 명신하는 사람들은 그건 또 무슨 심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노릇을 하지만 한국인은 그럼 누가 대변해 주느냐? 대변해 주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걸고 트럼프마저 그렇지 않다면 진짜 그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황 소장님이 자주 이야기하셨듯이 자기 개인의 이익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거든요. 자기 개인의 이익이 달성되지 못할 것 같으면 얄짤없이 버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게 트럼프의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익이 우리나라 국가 안보가 튼튼해지는 게 트럼프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수가 문재인보다 아부도 더 잘해야 되고 뭐 트럼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칼자루를 문이 다지고 한국을 대변한다니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뭐 국가 안보를 지킨다면 뭐 트럼프 앞에서 누드 춤이라도 추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예를 들면 지금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지금 이 그 종전선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는 트럼프가 이번에 공화당 그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꽤 조금 참패하는 수준이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트럼프가 그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다든지 자기의 위치에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날벼락이 우리나라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이 어드마이 그 찬양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간선거 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트럼프가 그 형이 하나 있었어요. 네. 형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도 하고 일찍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부동산 업자인데 독일에 이제 칼슈타트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죠. 그 저 뮌헨에서 좀 떨어진 서쪽으로. 근데 그 동네에는 1200명이 사는데 600명이 트럼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트럼프 집성촌에서 트럼프 집안의 창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네 가서 아이고 트럼프 동네 왔다고 그 동네 펍에 가서 아 뭐 트럼프 어떻고 이 비어홀 가서 그러다가는 아주 그냥 이 찬물 뒤집어 쓸 줄도 모른다네. 참.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열등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은 자꾸 그렇게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과시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양받고 이렇게 아첨받기를 좋아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양을 받고 아첨받기를 좋아한 그 패밀리 비즈니스, 그게 패밀리 비즈니스가 된 집이 김정의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쪽은 좀 색깔이 틀리죠. 그 어떻게 틀립니까? 거기는 거기는 트럼프는 이제 본인 그 실제로 그 미국의 아주 상류층의 주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주류는 아니죠. 김정은은 그 북한에서 최고의 그 상류층 중에 상류층으로 계속 자라왔지 않습니까? 3대 연속. 그래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봤을 때 우리가 오리지널 명가고 우습게 생각하겠죠. 트럼프 그 출신에 대해서. 너는 부동산 임대업 좀 하다가 돈 버는 집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신분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좀 우습게 보고 지금 가지게 노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그걸 확실하게 파악을 한 걸로 보이는 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약을 확 올렸다가 트럼프가 진짜로 화를 낼 것 같으면 딱 돌아서잖아요. 바로 탁 엎드리죠. 그게 파악이 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포르노 배우하고의 뭐 관계를 가지는 두 건이 저래 터져갖고 굴러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 마인드가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죠. 아, 나는 그것도 너희들과 다르다. 예.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법무장관이나 법무부 부장관이 지에 관련되는 그런 어떤 청문회 대처를 잘 못했다고. 법무장관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자르고 싶은데 못 자르고 있어요. 지금 어디 처박혔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세션스라고 그 상원 의원 출신 아닙니까? 유명한 상원 의원이었는데 법무부 장관은 FBI 그 수사나 이런 거 허용했다고. 그냥 뭐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한다고. 매티스 장관도 들으니까 네, 당신 요즘 뭐 거의 부르질 않는데요. 국방장관도. 그러니까 네가 내를 억지로 자를 때 한번 들고 받고 가겠다고 하면서 잘라봐라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고 켈리 비서실장도 집에 갈라다가 포기하고 싶겠죠. 네, 들어버서 니한테 잘릴 때까지 있겠다고 지금 있고 지금 뭐 백악관이 굴러가는 게 볼턴도 지금 전혀 북한하고의 쇼에 개입을 못하고 찾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폼페이오 하나만 찾아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부하는 사람이 폼페이오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을 하는 거를 못 견뎌하거든요. 자기 인격장애는 직원을 못 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조언을 못 듣는다고요. 내가 최고인데 감히 네가 나랑 틀리게 다른 이야기를 해. 나를 가르치려고 해. 트럼프 실제로는 그게 열등감인 거예요. 트럼프 전에는 이 정신 세계가 좀 복잡했던 사람이 닉슨이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물하고 좀 이중적이고 천재적인 데도 있은 사람인데 닉슨과 트럼프는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죠. 네. 네. 닉슨 훨씬 더 윗그레이드. 닉슨은 훨씬 윗 등급에서 좀 이중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트럼프는 거의 그냥 바닥에서 막장처럼 보여요. 하는 거 보면. 그 참 희한하네, 그죠? 예. 그러니까 품위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품위가 없는 사람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봐본 대통령 중에 제일 품위가 없는 것 같아요. 철학도 없고.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아노미 혼돈 현상 중의 핵심은 여태까지 미국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나름 관점이 있었잖아요. 또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흔들려 버리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신적 혼란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북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금 판단적인 혼란 그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게 평화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이거 적화로 가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지했기 때문에 믿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론을 따르는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평양이나 판문점선언 아까 우리 일부에서 국민의 한 70%가 찬성한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나온다는데 미국에서 여론이나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이런 책을 하나 쓴 걸 봤어요. 아, 그래요? 거기에 뭔가 하면 여론조사하는 거하고 실제 지가 지 컴퓨터에 검색어를 쳐서 그걸 수집하는 거하고 빅데이터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 옳은 것 그러니까 이 공정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는 실제로 이 안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특히 또 성적인 취향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 나타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실제 본심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특히 우리나라 사전 선거 당일날 사전 투표 출구조사 그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틀리게 나오잖아요. 많이 틀리게 나오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공포가 있거든요. 공포가. 그러니까 자꾸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 특히 집권 여당이 힘이 셀 때는 집권 여당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덜 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여권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책을 사가지고 끝까지 다 읽어보는 사람이 좀 어려운 인문과학 서적이나 뭐 아주 글자 작은 소설 말고 몇 프로쯤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10% 정도도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책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내용과 실제로 자기의 깊숙한 내면의 진심을 똘똘 감추고 산다는 거예요. 진짜 원장님이 치료를 해보시면 그렇게 이 인간의 이중성과 위선이 많이 드러나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 자신을 제가 보면 알죠. 저 자신의 이중성, 저 자신의 선한 면, 악한 면, 이런 것들을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평소에 타인에게 말하던 행동, 말, 또 스스로 하는 행동과 실제로 자기가 완전히 혼자 놓여졌을 때 하는 행동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선호, 선택 등을 이렇게 조사할 때 여론조사로 기업이든 정치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이 심리적인 치료나 접근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족하고 저 자신이 악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그런 이중성 위선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당연한 걸로 저는 그 환자분들의 상황이 당연한 걸로 저는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쪽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성 위선을 찾아낸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이중성 위선은 제 자신에서 많이 느끼니까. 그래서 미국에 보면 아이를 가진 후에 성인 중 아이를 갖는 게 후회된다라고 말한 부모가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3.6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아이를 갖는 게 후회될까요? 이렇게 이제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은 두들겨 본 사람이 7배 정도 더 많다.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 인간이 굉장히 이 자기의 실질적 내면은 다 감추고 산다. 그렇죠. 감춰야지 보호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오픈하면 불안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좀 보는가 하면 한국의 대중문화나 이런 거를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상류층들은 오페라를 좋아하고 뭐 이런 고급 클래식을 좋아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실제로 보면 이 집이나 뭐 소득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이 또르또나 딴따라 문화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이 한 잔 먹으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상류층 우리는 상류층 그런 거 뭐 이렇게 음악에서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 걸로 상류층이고 뭐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실제로는 다 따지고 보면 우월한 문화, 열등한 문화도 따지고 보면 그게 자기 취향이거든요. 거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애적 인격 장애는 보여지는 게 또 중요해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예를 들어 근사한 오페라 극장에서 근사한 파트너랑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런 부분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마음은 허예요. 마음은 허예요.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책이나 뭐 영화나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전번에 그 하니발 그 넷플릭스에서 하니발 시리즈 3까지 나왔는데 3편 좀 보다가 3 시리즈까지 보다가 그만뒀고요. 너무 그 실제로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하니발을 시리즈로 방송을 했는데 하니발이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계속 보니까 악마더라고요. 악마를 표현한 정신과 의사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리얼 킬러로 나오는데 계속 보니까 악마예요. 그게 원래 그 이제 양들의 침묵. 네. 예, 그 뭡니까? 이 렉터 박사입니까? 네. 예, 하니발 렉터. 예, 하니발 렉터에서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거의 신과 동급의 악마라는 거죠. 그 영화가 한참 나오기 전에 그 양들의 침묵이 나오기 전에 맨헌트라고. 네, 그것도 봤습니다. 예, 있었죠.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좀 무명 배우들이 나왔는데 대단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 넷플릭스에서 아루니아의 성전, 아루나이의 성전. 그거 보고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시리즈물인데 아직 이제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아직 안 찾아봤는데 사극이죠. 네. 재밌습니다. 저는 그 시카리오 2, 그 저기 데이 오브 솔다드라고 그 병사의 날 이러는데 그 멕시코 국경을 다루는 CIA와 뭐 국경 수비대 또 멕시코에서 가족이 그 마약 상들한테 다 죽고 이렇게 혼자 넘어온 검사 복수극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시카리오 1은 저도 봤어요. 그래서 시카리오 2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이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관계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참 그거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불을 주고 미국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국경 근처에 가서 목숨을 걸고 이제 미국 국경 수비대는 헬리콥터로, 배로, 차로 또 특수 차량으로 불법으로 월경하는 사람을 잡으려 하는데 이제 철조망이 잘 안 쳐지는 강가나 뭐 이런 데로 해서 이제 미국으로 끝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뭐 넘어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한 5만 명이 더 된다요. 그럼 오다가 죽은 사람들도 그만큼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 장벽을 멕시코하고의 만리장성처럼 쌓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그 미국도 굉장히 걱정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스페니쉬만 통하는 남쪽은 거의 스페니쉬만 통하는 멕시코 인접 지역은 멕시코 난민들이 많이 와서 멕시코 한 명이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그 한 명을 보고 또 다 가고 이러면서 점점 늘어나고 또 애들도 많이 놓고 그렇죠. 히스패닉이 주류가 되는 주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 지금 현재 와스프들이 고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흑인보다도 히스패닉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텍사스, 애리조나,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어마어마하게 그 세 개 주는 50년 뒤에는 멕시코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그쪽에 가면 영어가 안 통한대요. 그 멕시코인들 많은데 가면 스페니쉬를 해야지 이야기가 통한다는 거죠. 근데 그 미국이 멕시코하고의 이 장벽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 참 쉽지 않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또 미국에서 성공한 친척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을 보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멕시코 정치가 저게 그렇죠. 정상으로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멕시코에는 경찰이 마피아냐가 구별이 잘 안 되면서. 그러니까요. 그게 마피아 추방하라고 데모하면 학생들이 몇십 명이 없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덩이에 학생들이 몇십 명씩 죽어져서 나온다든가 멕시코 국경을 여행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목이 잘린 채 발견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아예 그냥 국경 근처의 도시들은 경찰이 통제력을 상실해서 경찰서장만 오면 죽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는. 저렇게 어떻게 나라의 통치력을 미국하고 국경이 바로 붙어 있는 나라에서 놓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로 보느냐. 가톨릭과 개신적인 문제를.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인종적인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일지 않을까요? 시스템. 사회 관습의 문제냐. 한때 그런데 샌프란시스코까지 멕시코 땅이었던 거 아십니까? 아, 예. 그 샌프란시스코가 이 스페인어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까지가 그 미국의 지금 서부 거의 끝까지가 멕시코 땅이었어요. LA도 마찬가지,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멕시코의 이 스페인 총독이 하도 땅이 길어지니까 사람은 적고 나중에는 이 점이 선으로 유지가 안 돼가 거기에 도시를 이루고 살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미국에 전쟁도 지고 뭐 이렇게 넘겨버리고 후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후퇴한 이 스페인이 지금 히스패닉을 미국으로 다 보내가 이제 미국의 서부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 진짜 멕시코와 미국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문 정권이 북한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북한하고 이제 뭐 일국가 이체제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국에서 멕시코 가듯이요. 그러면 근데 저는 그거 일국가 이체제 됐을 때 내려오기 전에 군부대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남쪽. 그게 먼저 오겠죠. 그러면 완전히 제2의 북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군부대가 막 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평화가 적절하게 그냥 유지된다 생각해도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겠죠. 내려오면서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처럼 되어가면서 이 한국 사이에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갈등이 많겠죠, 굉장히. 제가 볼 때 그쪽 분들은 이거 뭐라 그럴까? 생활력이 훨씬 더 강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강하죠. 훨씬 강하고. 그러니까 그 미국이 그 이민 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그 이민 온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6.25 때 그 실향민들 북한에서 그분들 대부분이 성공하지 않았어요. 성공했죠. 그 지금 탈북자들 중에서도 조금만 잘 이끌어준 그 남쪽에서 잘 멘토를 잘 만나서 이끌어준 사람들은 다 성공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거는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보통 마음으로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부동산 투기하고 돈 벌어야 되겠지 하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그 엄청난 생존력과 이 뭡니까 이 적응력으로 한국 사회를 거의 장악해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평화적으로 되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돼도 그런 갈등은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저는 염려하는 게 이제 군사력에서 제압당할까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평화적인 상황에서 그런 게 오기 전에 군인이 먼저 내려온다 공감을 하고요. 한 30년 전만 해도 미국은 흑인과 백인대의 인종 문제였는데 이제 흑인이라는 거는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백 년 전에 노예로 와서 그냥 그렇죠. 이 카리브라 이런 데 살다가 미국으로 온 흑인, 그다음에 미국으로 직접 끌려온 흑인, 그렇죠. 그런 사람, 또 요 근래에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흑인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가. 다양하죠. 흑인들끼리도 같은 흑인이라는 동질성이 별로 없는데 이 히스패닉은 완전히 동질성을 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를 인구를 늘리면서 급속하게 장악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히스패닉은 또 카톨릭을 대부분 믿기 때문에 네. 그 낙태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산율도 훨씬 높죠. 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티베트나 위구르 쪽에 가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어릴 때 70년대에 보면 네. 영화 대부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 네. 미국에서는 좀 백인 중에는 하층민이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로키도 그렇죠. 이탈리아 종마다 마르샬, 이렇게 네. 스탈론, 네. 실베스트 스탈론. 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 네, 아일랜드. 미국에서 좀 뭐 그렇죠. 미치다 네. 이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완전히 히스패닉 그렇죠. 때문에 백인 줄이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원장님 지금 이제 이 사회가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어질 때요. 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중심을 놓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낱말에 솔깃하고 네. 이럴 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좀 충격을 받지 않고 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론적인 이야기. 저도 지금 이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한 우리 요즘 세상은 인터넷 세상이어서 정보의 수집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기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일본 뉴스, 미국 뉴스 번역해서 자꾸 보세요. 신문. 그래야지 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고 미국 뉴스를 아는 게 우리나라 현안에서 아는 게 귀찮으시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글판이 있거든요. 네, 한글판 있죠. 네, 그 휴대폰에 앱 하나 다운받으셔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BBC도 한글판이 있고. 아, 그래요? 그거는 모르겠다. 네. NHK도 있을 거예요. NHK는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일본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 돼 나옵니다. 네, 지금 그렇죠. 구글에서 구글 번역이 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정보의 소스를 좀 다양하게 하면서 이렇게 볼 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세상이 이래서 이민을 가야 되겠는데 어느 나라를 좀 가는 게 좋겠느냐. 저는 이민 간다는 분이 있으면 여기 남아서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왜 이민 갈 생각하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시 구심점을 만들고 힘을 합치면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민 가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현재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마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참 마음에 희망을 주는 그런 의사분이십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